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나를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방향은 거의 언제나 같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조금만 뒤처진 것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꽤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왜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가혹할까요? 오늘은 이 자기 비하의 심리 구조를 심리학적으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감정, 그 이유를 모르면 반복됩니다. 이 채널은 현대인의 감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고요한 마음 쉼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나를 계속 비난하고 있는 상태. 이게 그냥 내 성격 탓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4가지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비하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둘째, 비교 습관이 자기 비하를 어떻게 키우는가? 셋째, 자기 비하가 사실은 나를 지키려는 전략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방법.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내가 왜 이렇게 나를 깎아내려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 타고난 게 이 모양인 거지 뭐.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기 비하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된 사고 습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평가를 받으며 자랍니다. 성적, 성과, 능력, 태도. 그리고 이 평가들은 대부분 비교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옆반 누구는 이 정도 하던데. 언니는 이걸 금방 했는데 너는 왜?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타인의 목소리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내 목소리가 됩니다. 이제는 타인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씨는 일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상사에게 큰 지적을 받은 적도 없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로젝트 발표에서 작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심지어 눈치챈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김 씨의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지만 자기 비하 습관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되감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 비하의 사고 구조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 비하가 강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비교 습관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비교할까요? 다른 사람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봅니다. 좋은 직장, 멋진 성과, 안정된 삶.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오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얼마나 힘든 순간을 지나왔는지. 그 과정은 보이지 않고 결과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의 나와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애초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거의 항상 내가 불리하게 끝납니다. 프리랜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자신의 일을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습관적으로 SNS를 열었다가 동종업계 사람이 큰 성과를 올렸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지? 그날 이후 이 씨는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일 하지 뭐.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며칠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슬럼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비판 루프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비판이 강해질수록 행동이 줄어들고 행동이 줄어들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자기 비판은 더 강해집니다. 이 루프가 반복되면 자기 비하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 비하는 완전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이건 오히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어차피 나는 잘 못할 거야. 이 생각이 왜 나오는 걸까요? 실패했을 때의 충격을 미리 줄여두는 겁니다. 이미 스스로를 낮춰뒀기 때문에 실제로 잘 안 됐을 때,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며 방어막을 칠 수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해도 상처가 줄고 성공하면 오히려 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자기 비하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나를 지키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략이 오래 지속되면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상처를 피하려다가 성장도 함께 피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비하가 결국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비하를 한 번에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학습된 습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이야.
아니면 내 해석이야. 우리 머릿속 생각은 항상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 비하적인 생각은 대부분 과장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했다면 그게 성장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의 기준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비판의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 질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자기 비판의 흐름을 끊어줍니다. 나를 공격하는 대신 나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기 비하는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비교 습관과 나를 지키려는 방어 본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를 없애려 하기보다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스스로를 비난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너무 세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 순간 자기 비판의 흐름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에서 자존감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혹했던 사람이 나였다면 이제는 나에게 가장 이해심 많은 사람도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감정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감정 분석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감정을 분석하는 채널 고요한 마음쉼터였습니다.